이 채널에서 저는 서구 사회가 다른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그 어떤 가치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사회는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구 사회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다른 사회들도 동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가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제3세계 국가에서 사람들이 개, 떠돌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괴롭히는 영상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디든 미친 사이코패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는 우리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하거나 반려동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아주 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서구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서구 사회는 이중적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슬림들에게 소나 낙타처럼 인지 능력이 높은 동물을 잔인하게 도살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른 외국의 적대적인 문화에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이런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개를 싫어합니다. 보세요. 그들의 예언자가 개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알라의 예언자는 개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무함마드는 상황에 따라 말을 지어내곤 했기 때문에 그는 개를 싫어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모든 개를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 없는 추종자들이 모두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여성이 사막에서 데려온 개도 죽였습니다. 그 개는 사실 그녀를 구해준 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는 좋은 개였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모든 개를 죽일 필요는 없다. 어떤 개들은 유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농부들과 사냥꾼들도 우리도 개를 씁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무함마드는 검은 개만 죽여라 라고 말하며 개를 죽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검은 개는 모두 죽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들의 뜻을 따르고 있나요? 서양인들은 개를 무슬림들이 싫어하는 만큼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무슬림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와 개토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양인들이 무슬림들과 갈등을 겪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여기서 개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공원에는 갑자기 개 출입 금지 표지판이 생깁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늘 그렇듯이 생각 없는 워크 광신자들이죠. 이 여자 좀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어떻게 포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무슬림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개들 때문이죠. 한번 보세요. 이 여자 좀 보세요. 이 부모도 보세요. 우리에겐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건 국립공원과 관련된 게 많고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가서 모두를 위한 국립공원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많아요. 모두를 위한 국립공원이라고요. 뭐라고요? 하지만 만약 거기에 개가 있다면 이 국립공원은 무슬림을 위한 것이 아니죠. 무슬림들은 개를 싫어하니까요. 문제 중 하나는 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단순히 많은 무슬림들이 개를 매우 꺼린다는 사실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혐오스럽죠? 이건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슬림들은 개를 힘들어할까요? 많은 무슬림들이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들도 개를 키우긴 해요. 하지만 그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는 건 아니죠. 정말 멍청한 꼰대네요. 제가 왜 그들이 개를 싫어하는지 방금 보여줬죠. 이런 이유로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무함마드의 이런 말들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개들이 피조물의 공동체나 민족 중 하나를 이루지 않았다면 나는 그 모든 개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검은 개들만 죽여라. 누구든지 농사, 사냥, 가축을 모는 용도가 아닌 개를 키우면 매일 그들의 보상에서 한 카라르가 차감될 것이다. 무함마드는 개를 싫어했다. 아마도 어릴 때 개에게 물린 적이 있거나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야. 그는 개를 비합리적으로 두려워했어.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수십억 명의 맹목적인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개를 싫어해. 그게 이유야. 하지만 이 꼰대를 봐. 그녀는 말하고 있어. 그들이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들은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지 않아.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을 막아선 안 돼. 사람들이 개를 시골로 데려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모두 알다시피 힘들게 살아남은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광대들은 여러분의 자유와 가치들을 하나씩 계속 포기할 거예요. 애완동물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기들이 꽂힌 과제로 여기고 자멸적 공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다른 공동체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슬림 여러분, 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좋아요. 그럼 개 반대 캠페인 합시다. 팔레스타인 해방 원하신다니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랜디 파인 의원이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선택을 강요한다면 개와 무슬림 중 고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뉴욕의 이 무슬림이 마침내 뉴욕시가 이슬람화되고 있다고 말한 후에 저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목표를 보세요. 야망을 보세요.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예. 개들은 분명히 사회에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냥이나 농사에 사용된다고 그들의 예언자가 말했듯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극도로 독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도 히잡을 쓰긴 해요. 반쯤 히잡을 쓴다고 해야 할까요? 립스틱 무슬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도 다르고 그녀는 립스틱 무슬림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녀는 완전한 지하디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팔레스타인 사람이거든요. 립스틱. 무슬림들은 아시다시피 서구식 현대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7세기 전쟁군주 예언자가 전파한 가치관, 신념,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거죠. 이걸 보세요. 그녀는 뉴욕시가 이슬람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들도 역할이 있지만 실내 애완동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함마드의 말과 같습니다. 계속 말했듯이 그들은 불결해요. 누가 불결한지 아세요? 불결한 건 당신이에요. 저는 당신보다 제 개를 더 믿겠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랜디 파인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내 개를 선택하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만약 그 트윗이 여기서 시작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더 확장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과 무슬림 중 선택은 어렵지 않다고요. 즉, 할랄 도사를 금지하라는 거죠. 그건 잔인한 일이에요. 서구 사회는 집단적으로 동물에게 잔인함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우리는 도축업자들과 도축장의 동물을 먼저 기절시키도록 강제할 거예요. 그게 운영 비용을 늘리나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잔인하게 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이 등장했고 이 사람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아니,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친절하게 대했죠. 그 결과를 보세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피어스 모건에게 공격당한 랜디 파인 씨의 팬입니다. 솔직히 피어스 모건이 진심으로 비판하는 건지 그냥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는 논란이 될 일을 찾아 게스트를 초대하고 조회수를 올려요. 그게 그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잘 되고 있는 거죠.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그는 그의 트윗을 인용해 정말 역겨운 놈이야 라고 했어요. 뭐가 그렇게 역겹다는 거죠? 동물에게 잔인하게 하거나 내 개를 버리거나 아니면 당신들 커뮤니티에 무슬림이 있는 것 중에서 고르라면 미안하지만 어렵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약속대로 그리고 평소처럼 피어스 모건은 랜디 파인을 초대해서 그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줬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마스를 지지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미국 무슬림들입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무슬림들 중에도 샤리아 법 아래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1%도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따르기를 요구하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강아지와 저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미국인의 98%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강아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편협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좋아요. 우리는 그걸로 하루 종일 캠페인할 겁니다. 네, 그들은 아마 그런 걸로 캠페인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강아지를 키운 적 있고 강아지 없이 자란 적도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자랐거든요. 파키스탄에는 개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길에 떠돌이 개가 많고 종종 사람을 물어요. 남아시아인이나 인도인, 파키스탄인은 누군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길 한쪽으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호주인이어서 개를 정말 좋아했고 저희는 찰리라는 작은 강아지를 키웠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예전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찰리는 정말 예뻤어요. 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작은 강아지를 더 선호해요. 큰 강아지는 사람들을 잘 놀라게 하죠. 아무튼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런 베이비 부모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당신에게 강아지를 포기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당신에게 무슬림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참으라고 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슬림들이 확성기로 알라후 아크바르를 크게 외친다고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도 교회에 종소리가 있으니까요.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니 그들에게 단 한치도 내주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는 잃어버린 땀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